예, 그럼 유체역학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 3강은 2강에 이어서 유체역학 3강은 2강에서 했던 내용을 그 유체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유체 정력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렉처의 그 메인 토픽은 유체역학의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 유체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비압축성, 인비시드 플로우와 비스코스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바운더리 레이어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체 정력학에 대한 수학적인 그 포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 그 보여줬던 바와 같이 이 테이블을 가지고 저희가 유체 역학의 그 특성과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체 역학은 우리가 이제 그 연속체 역학이라고 합니다. 연속체 역학이란 그 저희가 공대에서 배우는 재료 역학, 열 역학, 동력학, 유체 역학은 모두 그 연속체 역학이라는 기본적인 그 가정 하에서 저희가 이제 역학이 이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연속체 역학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함수 f equal fx가 있다고 할 때 이 fx가 x의 함수가 x에 대해서 이 f가 연속적으로 불연속점이 없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연속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유체 역학은 연속체 역학의 가정하에서 모든 이론이 그 정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밀도라든가 밀도, 온도, 속도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유동장에서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유체 역학은 연속체라는 그 기본적인 가정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연속체 유체 역학의 바탕에 하에서 유체어는 인비시드 플로우와 비스코스 플로우로 크게 그 대별되면서 나눠집니다. 그럼 인비시드 플로우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스코시티 뮤가 0인 유체를 우리가 인비시드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비스코시티가 0인 경우는 실제로는 비스코시티가 0인 유체는 없죠. 그래서 이 유체를 인비시드 플로우를 우리는 아이디얼 플로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성이 0이 아닌 유체를 우리는 점성 유체라고 합니다. 그럼 점성 유체는 우리가 이제 이 라미나 플로우와 터벌런트 플로우로 나누어집니다. 이 라미나 플로우는 충류 유동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유체역학에서 배우는 모든 유체 유동은 이 충류 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터벌런트 플로우는 유체 유동이 그 시간에 따라서 유체의 그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그 많이 그 비인 값에 대해서 플럭추에이션 값이 큰 유체 유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유체 유동의 그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유체 유동 현상은 터벌런트 플로우입니다. 그렇지만 터벌런트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배우기에 어렵고 수학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체 역학에서는 이 라미나 플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비스코스 플로우에서는 또 이제 그 인터널 플로우와 엑스터널 플로우로 나눠집니다. 인터널 플로우는 예를 들면은 고체 속에 유체가 잠겨서 흘러가는 유동을 인터널 플로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터널 플로우의 대표적인 예가 파이프 안에서 흘러가는 물의 유동이라든가 또는 이 자동차의 연료가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서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유동이라든가 이와 같이 고체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 유체 유동을 우리는 인터널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와 대비적으로 이제 그 엑스터널 플로우는 고체가 유체 속에 잠겨가지고서는 고체가 유체 속에 잠겨 있는 고체의 운동을 따지는 것이 우리가 그 엑스터널 플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엑스터널 플로우는 우리가
자동차 주위의 유체 유동이라든가 항공기 주위의 유체 유동이라든가 또는 물속에 잠겨있는 잠수함의 유체 유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external flow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viscid flow에서 우리가 이제 또 따질 수 있는 것이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의 구별되는 뜻은 압축성인 밀도가 밀도가 변하면은 이것이 이제 압축성 유체가 되는 것이고 밀도가 변하지 않는 유체는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압축 공기도 있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 지금 상온에 있는 공기는 비압축성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 유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압축성 유체가 될 수도 있고 비압축성 유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초음속 항공기 주위의 공기 유동을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은 이러한 여기에 주위에 있는 공기 유동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 유동은 우리가 압축성 유체 유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온에 있는 공기는 압축이 되어 있지 않은 공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그러면 유체가 어떤 경우가 압축성이 되고 어떤 경우가 비압축성이 되냐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마하 넘버 가지고 유체의 유동을 압축성이다 비압축성이다 따집니다. 그럼 마하 넘버는 음속에 대한 유체의 속도의 비로다가 마하 넘버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음속은 340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마하 넘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마하 넘버가 0.3보다 작은 경우, 0.3보다 작은 경우의 유체 유동은 우리는 비압축성 유체 유동이라고 하고 마하 넘버가 0.3보다 큰 경우는 유체의 밀도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압축성 유체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 넘버가 0.3인 경우는 대략 유체 속도가 100m/s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가 유체의 유속이 100m/s 이상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압축성 효과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유체의 속도가 100m/s 이하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체는 밀도가 변하지 않는 비압축성 유체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 이 슬라이드를 넘어가기 전에 라미나 플로우와 터벌런트 플로우를 구별 지어지는 무차원수가 있는데 이 무차원수는 우리는 레이놀드 넘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놀드 넘버를 우리가 R2로 표시하고 이 레이놀드 넘버의 정의는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로다가 정의를 합니다.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로 정의를 하며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놀드 넘버가 커진다. 레이놀드 넘버가 크다는 의미는 점성력에 비해서 관성력이 크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레이놀드 넘버가 작다는 얘기는 레이놀드 넘버가 작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관성력에 비해서 이 점성력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터벌런트 플로우인 경우에는 이 점성력보다는 관성력이 훨씬 더 큰 경우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관성력이 큰 경우는 우리가 터벌런트 플로우, 그 다음에 관성력에 비해서 점성력이 큰 경우는 라미나 플로우로다가 우리가 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놀드 넘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유체 유동이 라미나 플로우다, 터벌런트 플로우다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이프 안에서의 유체 유동은
레이놀드 넘버가 대략 2300보다 레이놀드 넘버가 2300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 유체 유동은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로다가 해석을 하게 되고, 레이놀드 넘버가 2300보다 크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유체 유동은 터벌런트 플로우라고 간주를 하고 터벌런트 플로우의 유체 유동을 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체의 유동의 이제 그 아이디얼 플로우에 대해서, 플루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얼 플루이드는 저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성이 없는 유체 유동에 대한 유체를 우리는 아이디얼 플로우라고 합니다. 즉, 비스코시티가 0인 유체를 우리는 아이디얼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럼 점성이 0이라는 얘기는 그 유체에 프릭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프릭션이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시어 스트레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시어 스트레스는 디포메이션 레이트에 비례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이언 플루이드인 경우에 시어 스트레스는 유체의 점성에다가 스트레인 레이트를 곱한 것이 그 시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점성이 0이라는 얘기는 시어 스트레스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시어 스트레스가 0인데 이 유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비스코시티가 0인 경우에는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이제 그 이로테이셔널 플로우가 되냐면은 유체에 우리가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2강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고, 이게 바로 수직력이죠. 그 다음에 이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노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은 시어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럼 시어 스트레스가 여기서 이 노멀 스트레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노멀 스트레스의 양쪽에 어떤 물체의 양쪽으로 우리가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장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물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이 물체에 이러한 압축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물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변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력은 물체를 X방향, Y방향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다 능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체를 회전시키고자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임의의 엘리멘트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엘리멘트를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한다. 회전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면에 수직한 힘이 작용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 물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물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면에 수평한 힘,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해야지 이 물체가 회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아이디얼 플루이드는 프릭션이 없다고 했습니다. 프릭션이 없으니까 시어 스트레스에, 그리고 아이디얼 플루이드는 유체의 점성이 0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비스코시티가 0인 경우가 아이디얼 플로우이기 때문에, 비스코시티가 0이라는 얘기는 시어 스트레스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체 그 엘리멘트에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 유체를 우리는 회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디얼 플루이드는 우리가 이로테이셔널 플로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인비시드 플로우와 비스코스 플로우에 우리가 이제 이 실린더 주위의 유체 유동을 해석하면서 비점성 유체와 점성 유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성 유체는 인비시드 플로우는 아이디얼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인비시드 플로우는 아이디얼 플로우이고 아이디얼 플로우는 이로테이셔널 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체는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얼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 A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실린더 주위에 우리가 이상 유체가 실린더 주위에 접근해 오겠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 실린더 주위에 유니폼하게 속도가 유니폼 벨로시티가 들어오십니다. 그럼 유니폼 벨로시티가 들어오면 여기 유체 입자가 와가지고 여기 실린더 벽에 붙게 되겠죠. 그럼 실린더 벽에 붙게 되면은 이 유체 입자는 고체에 붙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그 고체에 붙는 순간에 유체의 속도는 0이 되고 거기서 압력은 최대가 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 보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로지 압력 분의 플러스 EG 분의 유체 속도 제곱이 컨스탄트다. 이것이 그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유체가 쭉 오면서 실린더에 부착이 되게 되면 부착되는 순간 유체의 속도가 0이 되고 유체의 속도가 0이 되면 이때 압력이 최대 압력이 되는 것이죠. 이 압력이 최대 압력이 됩니다. 이 압력을 우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체 압력이라고 합니다. 정체 압력. 정체 압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0이 아닌 경우에는 요 압력이 유체의 스태그네이션 프레셔고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는 우리가 정압이라고 하죠. 이건 정압이고 그 다음에 이 지분의 V 자승이 요거는 우리가 동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압력에 의한 항은 정압을 나타내고 유체 속도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이 지분의 V 자승은 동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의 동압과 정압이 합쳐가지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하는 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유체, 이 인비시드 플로우인 경우에 실린더 주위에 작용하는 힘이 실린더 주위에 균일한 압력이 분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비시드 플로우인 경우에는 이 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압력 외에는 없죠. 왜냐하면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압력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드래그 포스와 리프트 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포스는 유체 유동이 이 방향이면 유체 유동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런 힘을 우리는 드래그 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드래그 포스라고 하죠. D라고 표시를 하고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리프트 포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드래그 포스와 리프트 포스는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드래그 포스,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리프트 포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비시드 플로우인 경우에 실린더 주위에 작용하는 힘은 균일하게 실린더 주위에 분포한 압력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시그마 F는 MA죠. 이게 뉴턴 제2법칙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균일한 유체 유동이 균일하게 유체 유동이 실린더로다가 접근해 오는 경우 유체가 균일한 속도로 오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고 시그마 F가 이퀄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방향,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에 평행한 방향에 작용하는 힘을 드래그 포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을 우리는 리프트 포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Y방향으로 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실린더 주위에 작용하는 힘은 압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이제 임의의 미소한 엘리멘트를 잡아가지고 이걸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럼 압력은 어떤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X방향하고 Y방향 성분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분해를 하게 되면은 Y방향 성분으로 압력이 이런 성분이 작용하고 X방향으로는 이런 방향의 힘이 작용해야 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시그마 X방향으로 Fx를 우리가 X방향의 성분을 다 더하면은 그건 모두 0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실린더 주위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이 실린더 중간을 쳐가지고 이 반쪽에서는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에 오른쪽에서는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 X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마이너스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모두 합치면은 X방향의 힘은 0이 됩니다. 이와 같이 X방향의 힘이 0이 된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유체 유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드래그 포스를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X방향이 유체 유동 방향하고 같으니까 X방향의 힘이 0이다 하는 얘기는 즉 드래그 포스가 0이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체 유동장인 경우에 인비시드 플로우인 경우에는 실린더 주위에 작용하는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저항력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실린더 주위에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유니폼한 프레셔가 작용하는 경우 이 리프트 포스는 Y방향에 작용하는 힘들이 합이기 때문에 X방향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0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은 대칭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0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유체 유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0이라는 의미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리프트 포스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비시드 플로우인 경우에는 드래그 포스와 리프트 포스가 모두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 포스와 드래그 포스가 모두 0이라는 의미는 이 실린더가 유체에 의해서 전혀 저항이나 어떠한 힘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자, 유체가 이렇게 실린더에 접근해 와서 여기에 닿게 되면은 요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점을 우리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는 유체 속도가 0이고 압력이 최대 압력을 갖게 되죠.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그럼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로 G분의 P는 P 플러스 2G분의 V 자승 이퀄 1점. 일정에서 요 점에서 이제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압력이 최대 압력을 갖게 됩니다. 요 점에서는. 그럼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체 입자가 여기에 이제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유체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체가 이제 흘러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얘기는, 자, 요 점에서 이제 요 점을 우리가 요 점을 볼 때, 요게 A점이고, 요게 이제 그 B점입니다. 그 A점에서 B점으로 흘러가는 데는, 자, 유체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점의 압력이 최대 압력이 되고, B점은 A점보다 압력이 낮겠죠. 그래서 PA가 최대 압력이 되고 PB는 작은 압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체는 이제 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여기서 유체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유체의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유체의 속도는 V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맨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올라와서부터는 이제 그 유체가 이제 이 밑으로 이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이 유체가 흘러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압력이 여기하고 비교할 때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더 압력이 높게 되겠죠. 그럼 이 유체는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이제 유체 맨 마지막에 와갖고서는 유체가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체 입자가 인비시드 플로인 경우에는 유체 입자가 고체면을 그대로 고체 형상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에 우리가 이제 그 스트림 라인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점성 유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유체 유동장이 이렇게 되지를 않고, 점성 유체인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체가 이 실린더 주위를 따라오다가 이 D점에서 이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퍼레이션을 우리는 유동 박리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유동 박리가 왜 일어나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등산을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이 산을 내려올 때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런 비탈길을 내려오게 되는데, 이 비탈길을 내려오게 되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즉 중력에 의한 가속도에 의해 가지고서는 내려가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산에서 내려올 적에 우리가 이제 너무 내려올 때 너무 빨리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려올 적에 발에 힘을 주고 천천히 내려가기 위해서 발에 힘을 줍니다. 이게 저항이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유체도 이 실린더 주위에 여기에 있는 유체가 이제 이 가속이 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유체가 이 점성 유체인 경우에는 비스코시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 프릭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유체는 내려가려고 그러고 못 내려가게 하는 힘이 여기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럼 유체가 내려가는 힘하고 유체가 못 내려가게 하는 힘의 크기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못 내려가게 하는 힘보다 크게 되면 유체는 내려가죠. 근데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 내려가려고 하는 힘과 못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힘이 같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유체는 그 위치에서 정지해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힘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보다 작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유체는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유체가 이 실린더 주위에 실린더에서 이제 여기서 오면은 유체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크게 되면은 여기서는 유체가 이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체가 여기 있는데 얘는 올라가는 유체. 그 다음에 여기 유체는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자, 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와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속도가 되면 여기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유체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돌게 되는 그 영역, 도는 영역을 우리는 웨이크라고 불린다. 웨이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비시드 플로어에서와 이제 그 반대로 비스코스 플로어에서는 유체 유동장이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웨이크가 형성이 되고 이런 웨이크들이. 그러면은 이 실린더 주위에 아까 인비시드 플로어에서는 실린더 주위에 균일한 압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대칭으로 균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X방향, Y방향의 힘의 합을 구하면은 모두 0이 됐는데 지금 이제 비스코스 플로어인 경우에는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실린더 주위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며 또한 그 대칭성이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 압력은 균일하게 여기서 작용하지만은 이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제 그 압력이 더 이상 균일한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X방향의 힘, 시그마 FX가 더 이상 0이 아니고 그리고 Y방향의 힘, 시그마 FY도 더 이상 0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유체가 평판 위에 평판을 향해서 균일한 유체가 이렇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U 인피니티의 속도를 가지고 균일한 유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유체가 오면은 이 유체 주위에 경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경계층이. 이거를 우리는 경계층이라 그러는데 이 경계층은 뭐냐 하면은 이 경계층은 유체의 점성이 지배하는 영역과 유체의 점성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 즉 유체의 점성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은 유체의 비스코시티가 0인 영역과 유체의 비스코시티가 0이 아닌 영역을 우리가 구별 지어주는 라인을 우리는 경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경계층 내부에서의 유체 유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요 평판에 붙어 있는 유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나오는 개념이 이제 노 슬립 컨디션이 나옵니다. 노 슬립 컨디션. 자, 노 슬립이 뭐냐면은 노슬립은 유체가 붙어 있는 고체면에 붙어 있는 유체는 그 고체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 노 슬립 컨디션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또는 모든 물체는 유체와 고체가 전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와 고체가 접해 있는 면에 붙어 있는 유체는 고체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평판이 정지에 있으면은 이 평판에 붙어 있는 유체는 정지에 있을 것이고, 이 평판이 유체의 속도가 평판의 속도가 u 이퀄 0.3m/s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평판에 붙어 있는 유체도 0.3m/s로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평판에 붙어 있는 유체는 유체의 속력은 0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그 다음 유체는 속도가 0보다 좀 크고, 거긴 또 0보다 크고, 그래서 이 유체의 속도가 원래 유니폼 벨로시티로 들어오는 유체의 속도와 같아지는 그 라인을 우리는 경계층이라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유체 유동이 아까도 이 실린더 주위에서 인비시드 플로인 경우에는 유체의 점성이 0인 경우에는 그 실린더가 유체에 의해서 저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저항이 0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유체는 없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모든 고체는 유체에 접해 있고 이 유체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어떤 물체를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한다고 할 경우에 가장 좋은 거는 이상 유체의 형태를 가지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우리가 공기의 저항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체의 고체면에 유체가 고체면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체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바운더리 레이어에 우리가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이제 하는 경우죠. 자, 우리가 어떤 유체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자동차를 설계할 때, 자동차를 이런 각이 져 있는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닌다 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에어로다이내믹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이 A 자동차하고 B 자동차하고를 이제 타고 다닌다고 한다 생각할 때 어느 자동차가 더 열 효율이 높을 것이며 또 공기 저항이 적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B번이 더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열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가 두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유체가 이 자동차의 고체면을 고체 형상대로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B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B번인 경우가 유체가 고체면을 가장 이상적으로 잘 따라가게 되면은 인비시드 플로우에서 우리가 실린더 주위의 유체 유동을 배웠던 것처럼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저항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고체를 설계할 때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한다고 할 때는 고체가 유체면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유체 역학에 대한 전반적인 폭넓은 거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배우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유체 역학은 이 유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유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유체에 적용되는 각종 법칙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은 유체 역학입니다. 유체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액체와 기체로다가 유체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유체는 우리가 이제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다가 이제 또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미케닉스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따지는 정적인 상태의 힘을 따지는 정력학과 동적인 상태의 동적인 형태의 시스템의 힘을 해석하는 것이 동력학입니다. 그래서 이 정력학인 경우에는 시그마 F 이퀄 MA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I는 시그마 FI 이퀄 제로다 하는 것, 이걸 푸는 것이 이제 정력학이고, 동력학은 시그마 FI 이퀄 MA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유체 정력학, 움직이지 않는 유체 정력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 정력학입니다. 유체 정력학은 어떤 거를 다루는 학문이냐면은 정지에 있는 유체를 우리는 정지에 있는 유체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유체 정력학입니다. 그리고 유체가 정지에 있으니까 유체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죠. 유체 입자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전달 능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달 능력은 유체가 움직일 때 생기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체의 전단력은 유체의 점성에다가 유체의 속도를 미분한 값을 곱한 것이 시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유체가 정지해 있다면 유체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전달 능력에 작용하지 않죠.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유체 정력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유체가 이제 임의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유체의 미소한 엘레멘트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 엘레멘트에 대해서 힘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게 요 엘레멘트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죠.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자, Y방향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이 XY 평면에 작용하는 G방향의 힘. 그 다음에 요 평면에 이 경사진 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PS라고, 압력을 P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지금 중력에 의한 힘을 우리는 감마라고 이제 감마에다가 이거에 부피를 곱한 것이 mg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mg죠. 그래서 x방향, y방향, g방향의 그 운동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면은 시그마 F 이퀄 제로를 왜냐면은 시그마 F 이퀄 제로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지는 유체역학은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체에 대한 운동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가속도항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을 우리가 Y방향, G방향에 대해서 이 Y방향으로 작용하는 총 힘의 합은 이렇게 될 것이고 G방향으로 작용하는 총 힘의 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퀄 0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배 방정식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풀게 되면은 PY하고 PS가 같고 PG하고 PS가 같다는 우리가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임의의 미소한 유체 엘레멘트를 잡아가지고 미소한 유체 엘레멘트를 잡았을 때 이 dy, dx, dg인 미소한 유체 엘레멘트를 잡았습니다. 이 미소한 유체 엘레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기하 및
미분 적분학에 의해서 테일러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테일러 시리즈의 정의는 fx를 x 이퀄 a에서 우리가 이 테일러 시리즈가 이걸 전개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건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2 프라임 a x 자승 플러스 이제 인피니티하게 이렇게 전개되겠죠. 이게 이제 테일러 시리즈인데 이 테일러 시리즈를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압력을 우리가 P라고 하면은 이 압력 P점에서 P가 2분의 델타 X 떨어진 곳에서 테일러 시리즈에 의한 1차 항까지 우리가 그 전개를 하게 되면은 요 면에서의 압력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위치에서는 면에서는 압력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소한 엘러멘트에 작용하는 중력항은 감마는 스페시픽 웨이트죠. 이 스페시픽 웨이트는 로 G에다가 부피 곱한 거. 그래서 각 면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한 후 시그마 F 이퀄 MA에 MA인데 A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F 이퀄 0을 집어넣어서 X방향의 가속 힘, Y방향의 힘, G방향의 힘이 모두 0이 되는 이런 식을 풀게 되면은 이러한 방정식이 생기게 됩니다. 요 방정식.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세 개의 방정식, X방향의 시그마 fx에서 얻어지는 식, 시그마 fy 이퀄 0에서 얻어지는 식, 시그마 fg 이퀄 0에서 얻어지는 식, 요 세 개의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식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압력 P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압력 P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압력 P는 지금 x, y, g의 함수입니다. x의 함수이고 y의 함수이고 g의 함수이죠. 그래서 P는 P, x, y, g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식과 1식과 2식, 요 3식을 이용해 가지고 세 개의 식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압력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1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1학년 때 배운 미적분학에서 이 편미분 방정식을 할 경우에 자, 압력이 x, y, g의 함수인데 P를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이게 0이 되었다. 그럼 P는 y, g만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P는 P, y, g의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식을 사용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식으로 넘어와 보면은 2식에서는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것이 0입니다. 즉,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은 P는 YG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P를 Y에 대해서 미분해갖고 0이 됐다 하는 의미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1식에서와 마찬가지로 P는 G만의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FG 이퀄 0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쓰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식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체 정력학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우리가 요 식에 의해서
이 사식에 의해서 유체의 압력을,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요 식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물리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접해보면서 넘어가면은, 자, 압력은 높이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즉, 저번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압력은 P는 X, Y, G의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서는 이제 쭉 유도를 해왔는데, 결국은 압력은 뭐의 함수냐면은 G만의 함수였습니다. 그럼 G는 요게 X, Y, G면은 이 G는 높이만의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체가 이러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유체의, 자, 요 점의 압력이다. 여기의 압력과 요 물체의 압력은 만약에 이게 깊이가 같다면은, 같은 깊이에 있으면은 X 위치나 Y 위치에 관계없이 높이가 같으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압은 우리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높이에 의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은 X나 Y 방향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X가 요 위치에 있으나 요 위치에 있거나 요 위치에 있거나 Y, G 방향의 높이가 같다면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압력은 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 그레디언트는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 dP, dG는 마이너스 갬마였었죠. 그래서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네거티브 값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유체는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다가 이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체의 정력학에서 유체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에 우리가 이제 요 물체가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우리가 압력을 구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수심이 이 물체의 작용을 깊이 H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압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다시피 압력은 G만의 함수입니다. 즉, 높이만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dP 분의 dG 이퀄 마이너스 감마, 이 식을 이용해서 요 A점에서의 그 수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점의 수압은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적분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요게 이렇게 되고, 요게 G2 마이너스 G가 높이 H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요 문제인 경우에 감마 H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감마는 스페시픽 웨이시고, 이 감마는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로지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유체의 그 정력학을 할 때는 이제 비압축성 유체, 즉 밀도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체의 수압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압축성 유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유체의 그 수압을 계산할 것인가? 요 식은 조금 전에도 보셨던 요 식은 유체가 압축성 유체든 비압축성 유체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갬마는 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체가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에는 밀도가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얼 가스 로를 이용해 갖고서 P는
로 RT를 이용해서 이 dP, dG를 P 값을 바꿔가지고서는 로를 이 아이디얼 가스 로에서 얻은 이 로 값을 이래가지고 이 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하면은 압력의 함수로다가 압력과 온도의 함수로다가 우리가 이 dP, dG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배운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성 유체인 경우에 압력을 구하기 위한 이 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유체에 작용한 압력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식은 이제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유체의 압력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이지 프레셔가 있고, 앱솔루트 프레셔가 있고, 베큐움이 있습니다. 그럼 게이지 프레셔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 압력에 대한 상대 압력을 우리는 게이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게이지 압력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유체의 압력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기는 대기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체의 어떤 압력계를 가지고 유체의 압력을 측정한다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압력은 전부 다 게이지 압력입니다. 그 게이지 압력은 뭐에 대한 상대 압력이냐면 대기압에 대한 상대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게이지 프레셔는 이 대기압에 대한 상대 압력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더한 것이 우리가 절대 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표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고 이 절대 압력은 요게 이제 대기압, 요게 대기압선이고, 대기압에서 우리가 게이지 압력을 표시했습니다. 그럼 게이지 압력에다가 이 대기압을, 요만큼이 대기압이죠. 대기압을 더한 것이 무슨 압력이냐면 절대 압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절대 압력, 그 다음에 대기압에다가 이 게이지 프레셔인데 마이너스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게이지 프레셔는 우리가 이제 진공 상태라고 하죠. 이 진공 상태를 뺀 요 대기압, 요 절대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이 절대 압력은 대기압의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체의 압력이 백힘으로 주어져 있다면은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진공을 하면은 그것이 곧 대기압이 절대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강의의 양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일단 유체의 전반적인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좀 힘든 유체의 아이디얼 플로우, 비압축성 유체, 그리고 또한 이제 점성이 있냐 없냐 하는 유체, 그 다음에 바운더리 레이어 등 이런 개념적인 유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체 정력학에 와서 이제 유체 정력학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 우리가 유체 정력학에서 이제 압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즉 유체 압력을 계산하기 위한 지배 방정식을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유도해가지고 이거를 이 수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